1번 보시면 호도법이라고 나와요. 네. 호도법. 호도법은 뭐냐면 각을 정의하는 새로운 방식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각은 60분법이라고 하는 각이에요.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요. 지구의 공전주기 365일이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쪼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365는 적절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360을 잡아보니까 그러니까 2로도 나눠 떨어지고 4로도 나눠 떨어지고 3로도 나눠 떨어지고 여러 등분했을 때 계속 자연수가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각도로 보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정한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밑도 끝도 없는 각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실제 숫자도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면 이렇게 한 바퀴가 360이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정한 거거든요. 100이라고 정할 수도 있고 1000이라고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지금까지 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으로 유의미한 숫자를 각으로 새로 만들어 보자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대답 새끼들아 대답. 네. 고맙습니다. 자, 호도법은 이런 건데요. 원의 중심이 보이게 제가 지름 하나 그은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부채꼴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부채꼴 하나 만들어 보죠. 여기가 O,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알겠죠?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를 각도로 보잖아요. 그죠? 네, 이제 각도를 대표하는 문자로 뭘 쓸 거냐면 세타를 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부채꼴에 반지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호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모든 원은 서로 닮은 도형인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원의 일부인 모든 부채꼴도 서로 닮은 도형이네요. 동의하시죠? 그 말은 이 원의 사이즈가 커지거나 작아지더라도 저 각도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닮은 비를 이용해서 각을 정의하게 되면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시도를 하는 거죠. 세타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정의를 한 겁니다. 요게 지금 호도법의 각의 정의고요. 여러분들 반지름도 길이고 호의 길이도 길이잖아요. 길이라는 건 센티미터나 미터나 뭐 킬로미터 이런 단위를 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미터의 단위를 쓴다고 하면 여기도 미터고 단위가 여기도 미터니까 이 세타의 단위는 뭐가 되죠? 단위 없는 수가 돼요. 이건 이제 dimensionless number라고 하는데 단위가 없는 숫자가 되거든요. 수학적으로 순수한 숫자. 우리가 사용하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가 실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수학적으로 유의미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각을 이걸 사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말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부채꼴에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입니다. 그래서 호도법에서 호자가 그 호의 길이 할 때 그 호자입니다. 알겠죠? 호 가지고 각을 정의했다. 이런 얘기고요. 다 나왔죠? 2번 보시면 아주 어려운 문제. 우리가 60분법 놔두고 굳이 호도법을 정의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건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60분법에서는 그냥 전체를 360도 본 상대적인 크기일 뿐이지 실제 숫자가 아니에요. 각도가. 그래서 그냥 간단히 적을게요. 60분법에서의 각도는 우리가 숫자를 빌리고 있긴 하지만 수예요 아니에요? 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한 바퀴 360도 잡은 것부터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아무거나 잡아도 되니까. 하지만 호도법을 사용하면 각도는 뭐가 된다고? 그렇죠. 실수가 되죠. 근데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수학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각을 수로 표현하죠. 수가 아닌 걸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각도는 웬만하면 뭐로 표현할 거냐면 호도법으로 표현할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다시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1번으로 와볼게요. 제가 아까 호도법에서의 각도는 단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냥 숫자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각도는 60도 이런 식으로 얘가 각도임을 나타내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숫자니까 이런 건 적겠어요? 안 적겠어요? 안 적겠죠? 그러면 이게 각도를 얘기하는 건지 그냥 숫자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헷갈려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끼리 안 헷갈리기 위해서 얘가 단위가 없는 수이지만 얘가 각도임을 알려주는 단위인 라디안을 임의로 붙여서 씁니다. 알겠죠? 이 라디안은 실제 얘가 단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숫자는 사실 각도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물론 우리가 딱히 혼동하지 않는 상황이면 굳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붙이진 않습니다. 알겠죠? 네. 자, 3번 넘어옵니다.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의 각을 60분법으로 변하는 방법에 대해 쓰시오라고 했는데 60분법의 각도 사실은 뭐냐면 전체를 360도 봤을 때 상대적인 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호도법에서도 상대적인 비인가요? 라고 하면 부채꼴은 원의 일부잖아요. 그죠?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에요. 그러면 부채꼴을 우리가 중심각을 점점 키워보면 이론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냐면 그냥 원이 될 때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그죠? 잠깐 60분법을 빌리면 원은 중심각이 360도인 부채꼴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부채꼴의 각도를 제일 키웠을 때 그냥 원이 되거든요? 이때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b는 뭐가 되죠? r분의 2파이, 2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60분법에서 360도라고 표현했던 걸 라디안에서는 2파이라고 표현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60분법의 전체는 360이고 호도법의 전체는 2파이인 거예요. 거기서 얼만큼의 b를 차지하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 세타라는 각도가 주어져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 세타라는 각도는 360에 대한 b잖아요? 맞아요? 많이 맞죠? 그럼 이 세타라는 걸 다시 b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얘가 이걸 360으로 나누게 되면 원 전체에서 어느 정도 b를 차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뭘 곱하게 되면 2파이를 곱하게 되면 이게 라디안으로 환산되는 거죠. 전체를 뭘로 보는 거니까 2파이로 보는 거니까. 맞습니까? 이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세타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연산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360과 2파이는 공통인수인 2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2를 약분해서 여기를 180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뭘로 보는 거예요? 원이 아니고 반원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세타 라디안을 똑같이 60분법으로 환산할 때도 똑같은 짓을 하면 되는데 세타라고 라디안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의 전체는 누구라고요? 2파이. 근데 이제 우리 약분해서 쓰기로 했죠? 일단 써볼까요? 2파이라고 쓸게요. 60분법의 전체는 뭐예요? 360이죠? 맞죠? 예. 도를 곱하는 거죠. 그럼 얘가 세타 도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사용된 문자 세타하고 여기 사용된 문자 세타는 서로 다른 값이에요. 같은 값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도부터 있고 라디안부터 있잖아요. 같은 값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분해서 이것을 공식처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해당하는 가게 전체로 나누어서 내가 바꿀 가게 전체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사실 바꾸는 게 맞는 건가? 바꾸지도 않아요. 심지어 우리 이제 이거 바꾸지 않을 거예요. 바꾸는 시간도 아까워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차피 특수각을 주로 물어보거든요. 60분법의 모든 특수각을 라디안으로 그냥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바꾸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네. 자, 해핑칸 채워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한번 해보게요. 지금 6분의 파이가 나와있죠? 그럼 6분의 파이는 라디안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한다고 했죠, 제가? 얘 b를 알아야 되니까 얘를 뭘로 나눠요? 파이로 나눠요. 반원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80을 곱해요. 맞아요? 그럼 뭐가 나오죠? 30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1번에 들어가야 될 게 30도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45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180도로 나눠요. 그죠? 그 다음에 파이를 곱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4분의 파이가 들어가야겠죠. 알겠냐? 이런 짓을 좀 암산으로 해봐라. 그럼 60도는 얼마가 되냐? 감사합니다. 3분의 파이가 되죠. 90도는 얼마가 되죠?
감사합니다. 3분의 2파이 얼마가 되죠? 135는 얼마가 되죠? 감사합니다. 4분의 3파이가 되죠? 6분의 5파이는 뭐가 되죠? 파이는 180도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꿔서 알면 안 되고 그냥 어떤 각이 60분법으로 주어지면 이게 몇 분의 파이다 몇 분의 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마음속으로 원을 떠올려요. 그래서 이 30도가 나왔다 그러면 30도의 각을 알잖아요. 4분 원에 3분의 1이에요. 그죠? 근데 4분 원은 2파이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게 2분의 파이죠. 근데 그거에 3분의 2죠. 그럼 6분의 파이죠. 이걸 빨리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원을 떠올려서 하는데 뭐 식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여러분 그냥 입맛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뒤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이거 몇 도죠? 이러면 몇 도예요? 이게 몇 파이죠? 그럼 몇 파이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삼각함수에서 특수각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특수각과 관련되어 있는 애들만 보시면 되죠. 아시겠죠? 특수각이나 특수각의 여각이나 특수각의 보각이나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돼요. 여각과 보각 알고 계시죠? 역시 대답이 없고요. 인정? 여각이 뭐예요? 야 이 새끼야. 여각은 합이 90도인 두 각의 관계입니다. 보각이 합이 180인 두 각의 관계입니다. 자, 여각이라는 용어와 보각이라는 용어를 쓸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몰라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일이 있을 겁니다. 쌍각함수 성실 얘기할 때 일단 놔두시고, 자, 이 5번은 뭐냐면 라디안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개 편리하냐 뭐 이런 걸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기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어떻습니까? 원의 둘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따위로 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세타 자체를 뭘로 정의했기 때문에 R분의 L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냥 호의 길이는 뭐예요? R세타인 거예요. 맞냐? 단순히 반지름에다가 중심각을 곱하는 것만으로 호의 길이가 구해진다고 벌써 편리하죠. 아이씨 벌써 편리해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도 구해볼 텐데 부채꼴의 넓이가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럼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부채꼴의 넓이 대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죠. 그럼 뭐가 같아요? 세타 대 2파이와 같겠죠. 타당하냐? 맞아요? 그럼 S가 뭐가 나옵니까? 2분의 1 어차피 파이 약분되잖아요. 그럼 R제곱 세타 나옵니까? 맞죠? 그럼 얘를 2분의 1 세타 곱하기 R 세타라고 써도 되죠? 근데 이 R 세타가 뭐예요? L이죠. 그러니까 얘를 2분의 1 RL이라고 써도 돼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중심각 60분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일단 공식 자체가 간단하지 않나요? 원래 뭐라고 해요? 원의 넓이 곱하기 360도의 중심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특히 넓이를 구한 두 번째 공식을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 곱해서 2분의 1 하면 뭐가 나온다? 부채꼴의 넓이가 나온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부채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R이에요. 여기가 L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여기에 넓이가 S인데 S가 지금 2분의 1 RL이라고. 무슨 말이야? 야 이거 그냥 삼각형이라고 치고 넓이 구하면 안 되냐? 거의 이런 느낌이잖아요. L 높이를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 굉장히 간단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공식이 얻어졌다? 라디안은 아니까 얻어졌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원의 넓이를 구하는 데만 해도 이렇게 편리한데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굉장히 편리해지거든요. 그래서 라디안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6번 방금 배운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8cm, 넓이가 4cm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라고 했어요. 그럼 둘레의 길이라는 건 그러니까 반지름은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뭘로 쓸 거냐면 R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뭘로 쓸 거냐면 L로 쓸 겁니다. 그럼 둘레의 길이가 8cm라는 것은 부채꼴의 둘레는 반지름 두 개다 호의 길이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2R 더하기 L이라는 놈이 얼마다? 8이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넓이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2분의 1 R L이라고요. 요게 지금 4다 이런 얘기죠? 아니야. 네.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연립해서 푸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예, 연립하시면 R은 2 나오고 L은 4 나옵니다. 그러면 세타를 구하랬으면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R분의 1이니까 2분의 4예요. 그냥 2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세타는 2다 이렇게 적으면 이게 각도라는 느낌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야, 내가 적은 거 지금 각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 단위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실제 단위는 없지만 내가 지금 적은 건 각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밑에 것도 해보죠. 둘레의 길이가 80이다 라고 하면 뭐죠? 2R 더하기 L 요놈이 80이라는 얘기 아닌가? 맞아요? 네. 넓이라는 놈은 2분의 1 RL이니까 얘를 이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한다고 했는데 일단 반지를 말면 되겠죠. L 대신에 80-2R 쓸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정리하면 뭐 나오죠?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40R 나와요. R이 관한 이차함수 나옵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됩니까? 없죠? 우리는 지금 최대값을 알고 싶은 건 아니고 최대일 때 중심각 알고 싶은 거예요. R이 얼마일 때 최대예요? R이 20일 때. R이 20이라는 것은 L이 얼마일 때? 40일 때 최대라는 거죠. 예. 따라서 이때 중심각 세타는 마찬가지로 R분의 L이니까 20분의 40 즉 2가 되겠다. 각도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왜 각도라는 느낌이 안 드는지 아시겠죠? 예, 그냥 숫자 써보면 뭐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특수각은 다 파이가 붙어있어서 그나마 파이가 약간 단위로서의 느낌을 하는데 특수각이 아닌 경우에 굳이 파이가 붙어있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알겠죠? 삼각비의 정의입니다. 혹시 이런 거 기억 안 나는 학생 있을까봐 제가 복습시키려고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삼각비는 뭐였죠?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이 있잖아요. 세 변 중에 두 변을 고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두 변 사이의 길이의 b입니다. 사실 그러면 6가지가 있겠죠. b라는 건 뒤집으면 다른 값이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일단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중상과정에 나왔던 거. 사인 세타는 뭐죠? 사인 세타는 뭐예요? c분의 a예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죠? c분의 a가 아니고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이게 높이인가요, 여러분? 이게 높이인가요? 여쭤보는 겁니다. 얘가 높이인가요? A가? 재훈아, A가 높이야? 맞아요. 높이에요. 예. 근데 이 삼각형은 그럼 이렇게 뒤집어도 A가 높이에요? 이러면 A가 높이에요? 그러니까 높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건 밑변이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삼각비에서 얘기하는 높이는 뭐냐면 세타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타하고 직각이 연결된 이 변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밑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어서 밑변이 아니고 일단 세워져 있어 높이가 아니에요. 지금 세타를 다루기 때문에 저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밑변분의 밑변인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이게 지금 삼각비의 정의였고요. 사실은 이 두 개의 값하고 얘의 관계를 보시면 이런 것도 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맞냐? 일명 상제 관계라고 하는데 이것도 뒤에서 한번 언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등 삼각비를 조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뭐도 할 거냐면 여기가 뭐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가요? 맞아요? 그죠? 그럼 제가 토픽을 이걸로 바꿔버리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걸 바꿔버리면 이제 밑변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어디가 밑변이에요? A가 밑변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C분의 B가 되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건 뭐가 돼요? C분의 A가 되죠?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건 뭐가 돼요? A분의 B가 됩니다. 이때 제가 얘기했던 게 얘하고 더하면 얼마? 합이 2분의 파이죠. 합이 2분의 파이인 두 각의 관계를 여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각하고 그 각의 여각은요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이 같아요. 보이세요? 코사인 값하고 사인 값이 같아요.
그럼 탄젠트는 역수로 뒤집혀요. 그죠? 이거 중3 삼각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기억 못할 친구들도 있어서 그냥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어떤 각의 사인 코사인 알면 그 여각의 사인 코사인 그냥 바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혹은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죠.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가 같아요. 아니 사인 세타 1과 코사인 세타 2가 같아요. 근데 세타 1과 세타 2는 예각이래요. 그러면 아 세타 1과 세타 2의 합은 2분의 파이구나. 이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사인과 코사인이 같으면 서로 여각 관계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 잘 기억하고 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입니다. 두 변 A, B, P, C의 길이 C와 A 사이에서 C는 3A다.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맞니?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죠. 근데 C가 3A라는 건 뭘 뜻하죠? B가 2루트 2A임을 뜻합니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삼각 B라는 것은 왜 B예요? 삼각형의 크기와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변의 길이의 B가 A 대 2루트 2 대 3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그리셔도 되고 그게 귀찮으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냥 B만 맞춰서 그리셔도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B 아이고 그림 못 그린다. B만 맞춰서 그냥 그려요. 이렇게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여기다 A라고 써도 되고 그냥 1이라고 써도 돼요. 여기다 2루트 2라고 써도 돼요. 여기다가 3이라고 써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삼각비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시겠죠? 알겠죠? 뭐 A, 2루트 2A, 3A 똑같잖아요. 결과는. 그죠? 자, 사인 A 얼마입니까? 3분의 1이군요. 코사인 A 얼마예요? 3분의 2루트 2죠. 탄젠트 A는 2루트 2분의 1. 뭐 유리화해서 4분의 루트 2라고 쓸 수 있을 텐데 크게 관계없습니다. 제가 거의 바닥부터 정리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삼각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도요. 네, 이 수업을 듣고 삼각함수를 잘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알겠죠? 다음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가도 되죠? 자, 이 그림을 이용하여 사인 15도, 탄젠트 15도의 값을 씌우라고 했는데 민정이가 사인 15도가 얼마인지 얘기해 줄 거야. 민정아, 사인 15도 얼마지? 야, 얘기해 얼른. 자, 여러분 중에 이과 학생들 있죠? 이과 학생들은 사인 15도가 얼마인지 외우시게 될 겁니다. 일명 이과의 특수각이라고 합니다. 15도, 75도 외우고 있어요? 아, 넌 안 가지? 아, 고생해라 이런 말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일명 이과의 특수각이라고 해서 쌤은 그거 외우고 있나? 예. 4보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이거 계산해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탄젠트 15도 2 플러스 3인가? 막 그럴 거예요. 이거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고 그냥 문제 사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외워지는 건데 자, 유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여기 한 변의 이 한 내각이 30도 이 특수각을 갖는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그죠? 우리가 삼각비를 구할 때는 어차피 길이 사이에 B만 하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변의 길이를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 그냥 2라고 정할 겁니다. 제 맘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를 1이라고 정할 거예요. 여기는 루트 3이라고 자동 결정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특수한 직각삼각형이잖아요. 2대 1대 루트 3.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0도는 근데 또 외곽이에요. 이 30도는. 그럼 여기가 15도라고 하면 반드시 여기도 15도여야만 되죠. 그럼 이게 2등변이니까 여기가 2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맞아요? 여기서 피타를 쓰시면 AB의 길이의 제곱은 2 플러스 루트 3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1인가요? 아니? 맞아. 네. 그럼 8 플러스 4 루트 3인가요? 아니? 맞아요? 네. 그럼 AB의 길이의 제곱이 8 플러스 4 루트 3이다 이런 얘기인가? 이게 뭘 제곱한 거냐면 이중근을 풀 줄 알아요? 풀 줄 알아요? 이중근을 풀려면 이제 AB는 사실 이제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길이 양수니까 이렇게 8은 그대로 쓰고
2 하나 안으로 밀어넣죠. 이렇게요. 그럼 곱이 12이고 합이 8이고 그러면 되는 건가? 6하고 2죠. 그럼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이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 중으로 풀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루트 6 더하기 루트 2입니다. 가끔 이거 왜 이러냐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는데 이거 제곱해 보시면 바로 알아요. 이게 맞다는 걸. 알겠죠? 다 됐네요. 길이 다 알았으니까. 사인 15도 얼마예요? 루트 6 플러스 루트 2 분의 1이죠. 유리하시면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탄젠트 15도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예. 2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요. 탄젠트 15도가 2 플러스 루트 3이겠네요. 그죠? 예. 이게 그냥 외워져요.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그냥 자주 나오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이 도형을 이용해서 이제 이걸 일명 반각이라고 하는 30도의 반각을 우리가 계산하는 건데요.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뭘 배우지 않아도 반각 공식을 배우지 않아도 반각 공식은 여러분의 미적분도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민준아, 글씨 조금만 더 예쁘게 써주면 안 될까? 알지? 남학생들 진짜 안타까운데 본인 글씨 본인이 못 알아봐서 수능에서 문제 틀리고 자꾸 그러거든요. 진짜입니다. 알겠죠? 참 진짜예요, 진짜. 본인이 약간 흘려 쓴 2를 3이라고 인지하고 막 3을 고른다든지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글씨에 조금만 성의를 보여주시고. 저도 글씨가 되게 안 좋은 편이었거든요. 저 글씨를 두 가지 이유로 고쳤는데 첫 번째 제가 가르치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글씨가 안 좋으면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은데 제가 못생겼으면 더 공부하기 싫고 제가 글씨 못 쓰면 더 공부하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생긴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글씨를 조금 예쁘게 써보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연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니면서 나중에 뭐 가정통신문 이런 거 가져왔는데 제가 이렇게 제 이름 써서 보냈는데 네가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고 이렇게 혼나면 막 집에 전화 오고 이러면 약간 좀 황당할 것 같아서 글씨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네, 글씨 연습을 제가 눈물 나게 했어요. 알겠죠? 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일반각의 정의를 쓰시오. 다음 그림을 보고 일반각의 정의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일반각의 정의는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삼각함수를 배우는 목적을 좀 알려드릴게요. 삼각함수를 우리가 왜 배우냐? 자, 인류가 지금까지 인류의 탄생에 의해 지금까지 발달하면서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 두 가지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불의 발견. 불 아니에요. 놀랍게도 불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의 발견인 것 같아요? 숫자의 발견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가게 발견. 아닙니다. 첫 번째가 바퀴의 발명입니다. 두 번째가 정적분의 기본 정리의 증명입니다. 이게 뭔 소리죠? 네,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가 바퀴의 발명이에요. 왜 이 바퀴의 발명이 위대해지냐면 우리가 뭐 불을 발견하고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뭘 아무리 생쇼를 해도 그런데 같은 면적에서 생산량이 10배 초과해서 증가했어요. 그럼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나는 거죠. 아, 연말에 갖다 어떻게 팔아 이거 어떻게 갖다 옮길 건데 못 옮겨요. 등짐을 옮길 거예요? 그죠? 근데 바퀴를 만들어내면서 이걸 옆에 내다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 경제가 발생하는 어떤 기초가 된 거죠.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바퀴라는 것은 원형이에요. 블러거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 관심이 생기냐면 원운동에 대한 해석에 관심이 생깁니다. 원운동. 아, 원운동을 하는 물체를 해석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원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 특정한 이 지점 하나 잡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이제 뱅글뱅글 회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만큼 회전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 세타고 잡으면 이 세타가 이 원운동의 독립변수라는 거죠? 그럼 종속변수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좌표기를 도입하면 반지 만으로 잡으면 여기가 처음에 i, 0이었는데 여기가 x, y라는 새로운 점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변화하면 x 좌표도 변하고 y 좌표도 변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수는 세타, 종속변수는 x 좌표, y 좌표인 형태의 함수가 얻어지는 건데 이게 좀 독특한 함수인 거예요. 왜 독특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던 함수는 독립변수는 x, 종속변수는 y, 즉 독립변수 하나에 종속변수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독립변수는 세타, 종속변수는 x,
y. 독립분수 1개, 종속분수가 2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학 가시면 독립분수 n개, 종속분수 m개 이런 걸 다루거든요. 근데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 사이에 대응 관계를 잘 알면 좀 커져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교육과정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좌표를 해석하자는 게 바로 뭐냐면 삼각함수예요. 근데 바퀴가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 이동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반대로 이동할 수도 있죠. 예. 그럼 이 바퀴는 이렇게만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도 회전할 수 있겠네요. 역회전이 가능하겠네. 그 말은 세타가 양의 값만 되는 게 아니라 음의 값도 가능하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회전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값인 세타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겠네요. 역회전 역시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음의 값인 세타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의 개념을 한 바퀴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즉 실수 전체에 대해서 확대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일반각의 정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반각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출발점은 정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처음에 출발점 여기서 지금 반직선 OX 보이시죠? 반직선 OX를 우리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작하는 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OX가 움직여서 지금 뭐가 된 거냐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든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여서 OP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반직선 OP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합니다. 왜 동경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반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일반각이라는 건 그냥 아주 단순해요. 내용 자체는. 일반각은 각의 개념을 어떻게 했다고요? 실수 전체를 확대했다. 그냥 이겁니다. 근데 이 일반각을 표현하고 싶어요. 이 일반각을 표현하고 싶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 동경을 일반각으로 표현하고 싶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 돌았다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좀 더 왔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두 바퀴 돈 다음에 좀 더 왔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반대로 두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양만큼 이만큼 갔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치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될 수 있는 각 또한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각 자체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어떤 하나의 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저 회전량을 고려해서 회전량을 n이라고 하면 n에 관한 시계 형태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쓰는 방법을 문제 10번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의 양의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즉 최소의 양의 각을 알파라고 하면 아까 그 그림에서 여기를 알파로 보는 거예요. 딱 이만큼 회전했다 이걸 알파로 보는 거예요. 위치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알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쓰던 각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알파예요. 한 바퀴만 딱 제한해 보는 거죠. 반대로도 못 간다고 보고. 아시겠죠? 그걸 알파라고 봤을 때 이걸 일반각 세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세타 도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똑같은 동경이라도 몇 번 회전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회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각도는 뭐가 되냐면 360도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한 게 돼요. 이 정수가 양이면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고, 이 정수가 음이면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만약 이때 n이 3이었다라고 하면 세 바퀴를 그냥 돈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를 추가로 가게 되면 원래 위치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더하기 알파 이렇게. 단 n은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도 되고 음의 정수도 돼요. 그러니까 역회전도 가능한 거예요. 이걸 라디안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걸 라디안으로 쓴다라고 하면 2파이 n, 2파이 곱하기 n인데 보통 2n파이라고 많이 씁니다. 플러스 알파. 이때 n 역시 정수인 거죠. 그래서 동경의 위치가 정해진다고 해서 각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은 무한계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무한계의 각이 똑같은 동경을 지시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그냥 위치상으로 보면 같은 각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상 제가 운동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상태였고 앞으로 어떤 상태일 것이냐를 표현하는 데는 이 표현이 훨씬 좋죠. 맞아요? 현재 이 위치에 놓여있지만 얘가 어떻게 운동을 해봤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각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냐?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반각은 그냥 회전양을 각으로 정의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일반각은 뭐라고요? 회전양을 각으로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 전체에 대해서 확대되고 양의 각도 되고 음의 각도 되는 거죠. 다만 똑같은 동경이더라도 여러 개의 각이 존재할 수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이게 이점이에요. 이게 그걸 쓸 거예요. 회전양으로 각을 정의하여 동경의 위치가 동일하더라도 같더라도 라고 쓸까요? 힘드니까 각의 크기는 동경의 회전수나 회전 방향에 따라 여러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고 똑같은 위치에 각이 도착해도 그 각이 이동한 경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운동에 왔단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고요. 자, 문제 12번.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다. 무슨 뜻입니까?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다. 무슨 뜻이? 4분면 알고 계시죠? 자, 봐봐요. 그리지 마. 그리지 말라고 얘기했어. 그리지 말라고.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죠. 그럼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면 우리가 원하는 각은 대충 이 정도 있겠다. 아무렇게 잡아도 돼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럼 각도는 여기일 거니까 1, 3면인데? 2, 3면이지? 2, 3면이면 여기죠, 여기? 맞아요? 네. 그럼 대충 각도는 이 정도일 거니까 얘가 90도, 즉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180도, 즉 파이보다는 작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방금 제가 얘기한 일반각의 개념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아니 얘가 이렇게 있더라도 있잖아. 졸라 여러 바퀴 회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90도부터 180도다, 즉 2분의 8부터 파이까지다 라고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못 쓰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죠, 이거를? 이라는 건데, 자, 세타가 2, 4분면 각이다. 이걸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표현하냐? 세타는 2n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일반 각은 이제부터. 그제? 근데 2, 3분면 각이라는 것은 요 알파라는 놈이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던 각은 이 n을 전부 다 뭘로 보고 있는 거야? 0으로 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근데 사실 이게 0일 리가 없다는 거죠. 실수 전체로 각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일반각의 모양 잘 기억하세요. 이런 모양을 꼭 쓰셔야 돼요.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알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2분의 세타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2분의 세타를 써볼게요. 그럼 2분의 세타라는 놈은 단순히 세타 2로 나누면 되니까 n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인가요? 맞냐? 이때 2분의 알파는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안 돼요? 네요. 이해되죠? 고맙습니다. 그럼 얘가 존재하는 영역은
얘가 지금 2분의 알파를 더한 거잖아요. 근데 2분의 알파가 4분의 8,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면 여기고 2분의 파이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냐 라고 생각해도 되냐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일반각이 되려면 반드시 짝수 파이 더하기 특수한 하나의 각 이런 형태여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짝수입니까? 알 수가 없죠. n이 정수이기 때문에 n의 값에 따라서 짝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게 짝수의 모양이 튀어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을 정수에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n 자체가 짝수인 경우 일반각의 모양 만들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세타라는 놈은 2k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 이때 2분의 알파의 범위는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지금 제가 색칠한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들어오는 애가 누구냐면 n이 짝수일 때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n이 짝수이면 얘가 실제 일반각을 지시하게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n이 홀수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 봅시다. 플러스 1 써도 되고 마이너스 1 써도 돼요. 어차피 정수일 거기 때문에 아무나 써도 됩니다. 알겠죠? 아니 그럼 2분의 세타는 뭐가 될 거냐면 여기 n 자리에다가 2k 플러스 1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2k 파이 플러스 뭐가 되죠? 파이 더하기 2분의 알파죠. 맞냐? 이게 약간 사용록의 지표 가수 느낌이거든? 알겠지? 그럼 짝수 파이 앞으로 뺐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최소의 양의 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범위를 보셔야 돼요. 그럼 얘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알파 자체가 4분의 파이보다 크기 때문에 4분의 5파이에서 어디까지예요? 2분의 3파이까지 아닙니까? 아니? 자 봐봐요. 그럼 4분의 5파이 뭐 돼요?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2파이, 여기가 4분의 3파이, 여기가 4분의 4파이니까 여기가 4분의 5파이 동경입니다. 여기가 알겠죠?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2파이, 즉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여기가 2분의 3파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존재하는 영역은 어디냐면 여기 여기. 경계는 미포함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경계는 포함하지 않고 여기 1번 영역과 여기 2번 영역을 동시에 다 치워줘야 돼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다룰 줄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들은 4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분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케이스가 각각 3개, 4개 나오는 거죠. 여기서 2개밖에 안 나왔지만 아시겠죠?